한국인이 쓰는 표현이 어색하다, 브로큰 잉글리시 뭐 이런 것들 자꾸 생겨나는 이유죠. 원어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알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걸 접할 수 있는 소스라든지 방법은 뭘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우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영과 25기를 졸업한, 또 그 이후에는 통역사 생활을 쭉 해오다가 그 다음에 영어 티칭 쪽으로 이 분야에 뛰어든 지가 벌써 꽤 오래된 것 같고요. 소위 말해서 가르치는 일을 한 지도 어린이까지 다 합치면 한 1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영어 교육에 아주 조금이라도 변화를 좀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임해왔고요. 요즘은 또 책 집필에 힘을 많이 쓰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좀 더 실용적인 실력 향상을 위해서 김재우의 영어회화 100이라는 책도 출간해서 좀 열심히 독자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학습자들이 다는 아니지만 단어를 전혀 모르지는 않죠. 웬만큼 단어를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단어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어를 꽤 많이 알고 있거나 또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왜 쓰던 단어만 계속 쓰게 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꺼내서 쓸 수 있는 영단어, 또 영어 표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인지의 정도가 여간 강해서는 끄집어내서 쓰기가 좀 힘들어요. 우리가 통상 어떤 외국어 그 세컨 랭귀지에 있는 보캐블러리를 스피킹 영역으로 가지고 와서 끌어 쓰려면 이 단어를 정말 최소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들어봤어야 되거든요. 예컨대 동료에게 제프가 that's not unusual. 그 우리 회사에서 늘 있는 일인데 여기서 한번 들어보고요. 두 번째는 it's unusually cold. 이러면 야, 너무 춥지 않냐? 지금 이제 9월인데 이러면 그때 unusual은 9월답지 않게 춥다라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unusual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제프한테 그 말을 들어봤어야.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많이 들어본 경험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unusually, 특이하게 이런 식으로 외우다 보니까 너무 춥지 않냐면은 It's very cold, It's so cold 이렇게만 영어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내가 쓸 수 있는 어휘의 스코프가 넓어지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 이야기 속에서 그 단어를 여러 번 마주치지 않고 단어장에서 뜻만 정확하게 외운 다음에 예문이라고 해봤자 맥시멈 5개, 적게는 한두 개 외우고 나 이거 알 것 같아 이제 이렇게 넘어가고 기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여지없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따라서 어떤 특정 단어가 쓰인 이야기를 잘 관찰해서 그게 드라마 속에서도 어떤 단어가 하나 확 들리면은 그걸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꼭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쓸 수 있는 폭이 넓어지죠. 예문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한국 학습자들하고 영어 공부를 해보니까 옵션이라는 단어를 생각보다 써야 될 자리에서 건건이 계속 놓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가 대면 접촉을 해야 일이 진행이 되는 그런 비즈니스다 보니까 저희는 재택이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한 학생이 있습니다. 재택근무 영어로 어렵죠. 영어로 working from home이라고 합니다. 집으로부터 일한다라고 해서 working from home. 그러면 재택근무는 못해 하면 한국 학습자들이 어떤 틀을 못 벗어나느냐? We cannot work from home 이렇게 하거나 It is not easy to work from home 이런 틀을 못 벗어나고 어떤 단어를 못 쓰게 되느냐? 제프가 하는 문장은 이렇게 소통을 하더라고요. Working from home cannot be an option for me. 옵션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비즈니스 특성상 선택지가 아니다는 얘기죠. 그때 옵션을 우리는 건건이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옵션이라는 단어도 재택근무는 힘들다는 상황에서 한번 들어보고, 또 예를 들어서 창원까지 가는데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 뭐냐 할 때도 그때도 옵션 한번 써보고, 이런 걸 자꾸 들어봤거나 드라마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해본 사람은 이걸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옵션 하면 선택지하고 예문 2개 외우고 나오길 기대한다는 것은 그 단어를 쓸 수 없는 게 누적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 종류가 무지막지하게 많아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국인이 쓰는 표현이 어색하다, 브로큰 잉글리시 뭐 이런 것들 자꾸 생겨나는 이유죠. 영어로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모국어로 삼는 원어민, 그 상황에서 하는 말을 들어본 거를 기억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영어 학습량이 적으면 여러 다양한 상황에서 쓰는 표현이라든지 문장을 못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무에서 유를 창출해야 되는 영작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색한 표현이 자꾸만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구와 여러분이 만나기로 했어요, 금요일 밤에. 근데 오늘 금요일 오전이에요. 근데 친구인 사만다가 저에게 카톡이 와요. 우리 오늘 보는 거 맞지? 라고 하면은 보는 거 유효하지 이래가지고 옛날에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 Is our appointment still valid today? 이렇게 영작을 해온 사람이 있어요. 전 납득이 됐어요.
당연하죠. 왜 한국말 자체가 오늘 약속 유효하주니까 당연히 밸리드를 끄집어내죠. 그걸 제가 원어민에게 보여줬어요. 여러 명의 원어민에게. 하나같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알고 있는 원어민은 직설적이진 않거든요. 아주 못된 원어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awkward. 어색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되게 straightforward한 방식이고 점잖은 원어민은 that doesn't sound quite right to me. 뭔가 좀 어색하게 들려요 라고 점잖게 기분 안 나쁘게 얘기해 줍니다. 그때 원어민들이 어떤 말을 쓰는지를 들어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도 이렇게 쭉 보면은 데릭도 그렇고 닉도 그렇고 헤일리도 그렇고 어떤 말을 쓰느냐. Are we still on? on이 켜져 있다는 얘기예요. 불이 켜져 있다. Are we still on? 우리는 아직 켜져 있느냐 약속이 유효하냐는 얘기죠. 오늘에 해당하는 이라고 해서 for tonight 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들어보고 몇 번 따라하고 체화해가지고 come up with라는 게 끄집어내기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are we still on for tonight 이렇게 자꾸 따라해서 써야 되는데 내가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Is our appointment still valid today? 그리고 맞기를 기대하는데 원어민에게는 어색하게 들리는 것이죠. 하지만 알아듣게 되죠. 그러면은 그것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한국인이 사용하는 영어 표현이 어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요인이라고 봐요. 원어민들이 쓰는 원어민식 표현을 덜 들어봤거나 부정확하고 흐릿하게 아는 것이 너무 오랜 세월 지속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이죠. 원어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알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걸 접할 수 있는 소스라든지 방법은 뭘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원어민 친구를 많이 만드는 게 가장 최선책이 될 수 있겠죠. 한 5명 딱 그냥 만들어 놓고요. 번갈아 가면서 만나면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말투, 여러분이 쓰는 한국어 어휘 다 다르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어휘라든지 말투에 노출될 수 있고 어떤 친구는 이 자리에서 이 단어를 쓰는데 저 친구는 저렇게 쓰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말을 좀 조밀조밀하게 아주 예쁘게 다듬어서 하는 친구는 오늘 만나는 거 만나라고 할 때 Are we still on for tonight? 이라고 하지만 또 그냥 대충 얘기하는 애들은 Are we meeting today?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원어민이라고 해서 말의 어투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른 거구나도 느끼게 되고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미국 현지 원어민들 어린이들이 보는 동화 중에서도 가장 일상을 많이 담아놓은 동화, 정말 마트 간 얘기, 친구랑 갈등이나 다툰 얘기 이런 게 담겨있는 동화를 읽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동화를 하나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원어민이 한두 명이 만약에 있다면 꼭 보여주세요. 보여주고 혹시 미국 에버리지 아메리칸들이 데일리로 많은 쓰는 표현들이 담겨 있나요를 꼭 검사를 맡으세요. 일상 실제 대화에서 이런 표현 써요. 이런 게 조금이라도 많이 묻어 있다면 다 제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들리느냐 하는 거거든요. 문법에 맞느냐 어법에 맞느냐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그런 소스를 고르는 게 참 중요하고 두 번째, 저만의 필살기가 하나가 있어요. 저는 자기 전에 우리 한국인들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이 영국이나 미국으로 이제 결혼을 하셔가지고 이주를 하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요즘 유튜브를 엄청 많이 하셔요. 그래서 자녀분하고 얘기도 하고 놀이동원도 하고 저녁도 먹고 학교에서 또 약간 괴롭힘을 당했다 그래가지고 학교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이런 영상들을 다 담아주는데 그것이야말로 진짜 날 것이면서 동시에 가장 자연스러운 영어를 보여주거든요. 그런 유튜브에 보면요 자막이 스크립트가 떠요. 오른쪽에 거의 99% 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 초등학생이 한 말이라든지 어른이 한 말을 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짧은 문장, 좋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저만 가지고 있는 취미, 또 저만의 영어 학습법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예전에는 그것이 아주 옛날에는 시트콤 형식의 프렌즈 이런 게 대유행이었어요. 그러면 뭐 또 몇 년 전에는 뭐였죠? 모던 패밀리가 또 선풍적인 모던 패밀리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거를 보되 어떤 학습법을 가져가는 게 좋으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영어가 정체기가 오고 스피킹이 잘 안 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쉬운 문장을 빨리 넘겨버려요. 듣고 보고 쉬운 문장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다 그냥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이 내가 의사소통할 때 가장 필요한 문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쉬운 것을 간과하시면 안 되고요. 멋있는 문장에만 눈이 가지 말고 보편적이고 무난한 문장이지만 적재적소에 떠올리지 않을 만한 것을 예상하는 것도 영어 실력을 기를 수 있는 자기 능력이라고 봐요. 그런 쉽지만 범용성이 뛰어난 활발하게 데일리로 사용하는 그런 것을 보는 안목,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식적 노력, 이게 2년 정도가 지나면 그렇게 한 사람은 이만큼 실력이 올라 있고요. 그런 거를 다 넘겨버린 사람은 영원히 불편한 영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스피킹을 내가 이제 외우고 암기하고 학습한 것을 어떻게 써먹어 볼 수 있을 것인가? 가장 어려운 질문인 그 이유가 우선 써먹는다는 것은 파트너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외국인, 원어민들과 예를 들어서 차를 마시건 밥을 먹건 쇼핑을 가건 동사무소 행정 업무를 도와주건 이게 가장 좋다고 보고 미국 현지 가가지고 또 캐나다 현지 가서 가장 많이 는 사람들 보면 그런 식으로 현실에 부딪혀가지고 일을 해결할 때 내 몸속에 있던 영어가 끄집어내진다고 하거든요. 급하니까. 그게 이제 가장 이상적일 겁니다. 그렇지만 누가 말씀하셨다시피 매주 밤마다 이태원 가서 술을 마실 수도 없는 노릇이고 비싼 돈을 주고 매번 원어민에게 과외를 받기도 좀 부담스럽고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쉽게 답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면 또 대안이 뭐냐? 예전부터 우리 한국에서 유행하는 영어 스피킹 방법이 하나 있는데 유명한 업체도 있어요. 그 업체에 가면은 원어민 한 명 앉아 있고 정말 많은 한국인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영어로 자유롭게 대화를 하는 옛날에 뭐 미더비라고 그래서 저도 옛날에도 그런 데도 가보고 그랬었습니다. 한국인들끼리 그것이 또 원어민 한 명이 중심을 잡아주면 좋고요. 현실적인 대안, 가장 이상적인 것은 원어민 친구를 만드는 거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한국인끼리 어떤 그룹 스터디를 하되 거기에서 너무 많은 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내 영어가 좀 더 네이티브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고 봐요. 그리고 심리적 편안감, 입을 한번 더 떼볼 수 있다는 것, 그런 것 정도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아니 답도 못 주시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좀 솔직한 말씀을 드려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원어민이 하는 말을 두 번 묻지 않고요. 한 번에 다 알아들을 수 있고 약간의 소음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의 취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말을 할 때 내가 10문장을 얘기했을 때 한 7문장 정도는 거의 원어민하고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 3문장만 약간 한국식이에요. 저는 그 정도는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이티브까지 갈 수 있느냐 어른이 돼가지고 해서는 독해라든지 라이팅은요 거의 준 네이티브가 될 수 있어요. 매우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은 올바른 방법으로 괜찮은 머티리얼을 봐주시면 아주 멀지 않은 시간에 여러분 상당히 잘할 수 있어요. 그거 믿으셔도 좋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그건 믿으셔도 좋습니다. 원어민과 똑같이 그 정도 급으로 플루언트하게 영어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상당히 잘할 수 있으려면 어떤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구동사 학습입니다. Phrasal verb에 대한 학습은 저는 Phrasal verb을 완전히 내재한 다음에 제가 스피킹하는 것과 전에 제 영어 스피킹의 실력은 영어 말하기 속도에서 차이가 났어요. 끊임없이 표현이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머물러 있게 되죠. 이 문장이 생각이 안 나니까. 근데 Phrasal verb을 굉장히 많이 학습하니까 시원시원하게 털이 뚫리는 느낌을 많이 받았죠. 이거에 대해서 10시간이라도 얘기할 수 있어야 하면 계속 talk about을 하던 제가 I can go on for hours라고 혈이 뚫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그때 한번 자세히 얘기해보자 하는 것을 끊임없이 talk about something in detail 이런 표현을 써왔거든요. 예전에 저는. 근데 구동사 학습을 완벽하게 하고 나니까 we could work out the details. work out the details라고 원어민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영어가 너무 세련미 있게 들린다는 것이죠. 좀 더 원어민스러운 영어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한 상황에서만 쓰는 표현을 미친 듯이 외울 것이냐. 한 번 알아두면 100가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문형이라든지 단어를 외우는가. 어느 것이 더 가성비가 높고 합리적인 학습이겠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구어체, 스포큰 영어에서는 여러분 you, they, we 이런 걸 원어민들이 항상 문장의 스타트를 그런 걸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하철역 입구안이에요. 여기 담배 피시면 안 돼요. 이러면 you can't smoke here. you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가 영어를 고급 영어를 한답시고 smoking is a banned here. 마치 표지판 같이 들려요. 걸어 다니는 표지판처럼 얘기하시겠습니까? 하는 거죠. 따라서 좀 더 자연스러운 영어를 하려면 이러한 인칭대명사를 적극적으로 구사하고 상황을 나타내는 when을 써야 되고 부동사를 써야지만 섬세하게 해결이 되고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쉐도잉이라든지 이런 기술적 방법론적인 관심보다는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학습해야 될 것인가에 좀 눈을 돌려야 될 때가 아닌가. 그게 바로 돌파구를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그동안 쭉 함께 학습한 학습자들 중에서 눈에 띄는 특히 영어 스피킹 실력의 향상 이런 걸 보이는 학생들이 있었죠. 꽤나 많이. 그런데 유명인들 중에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역시 개그맨 김영철 님이신 것 같습니다. 김영철 님께서 제 수업을 들었을 때 제가 한창 동화로 수업을 많이 할 때였어요. 또 제가 또 그런 머티리얼로 구어 영어를 많이 한다는 걸 아시고 찾아오신 것 같아요. 김영철 님 하면은 여러분 가장 그분이 강한 분야가 뭐죠?
성대모사, American, Australian, British, Scottish가 하는 억양이라든지 그런 것을 굉장히 똑같이 흉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사운드에 되게 민감하신 분이었어요. 따라서 어떤 것을 틀어주고 따라하라 그러면 거의 동일하게 액센트를 주고 따라하는 실력이 좀 뛰어나시더라고요. 그리고 근사한 영어만 쫓지 않았어요. 어린이가 써놓은 일상적인 내용을 굉장히 재밌게 흡수하고 있다는 것이 수업 시간에 표정이 좀 드러났어요. 물론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코믹한 상황이 연출되면 잘 웃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스토리 자체를 좀 즐기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영어를 태생적으로 좀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해외 출장이나 여행 갔다 오면은 저한테 질문을 자주 하셨어. 이번에 어디 갔다 왔는데 쌤 여기에서 배운 거 이거 썼는데 잘 알아듣더라. 이런 거 그냥 있었던 얘기를 해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똑같은 영어 공부를 하더라도 의무감이라든지 학습이라고 생각을 좀 덜 하시지 않나. 즉 영어를 하나의 재미난 놀이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목표의식, 모티베이션이 좀 강하지 않나. 스탠딩 코미디를 외국 가서 하는 게 목표였다 그러고 또 언제 호주에서 한번 하셨다는 얘기도 좀 들은 것 같아요. 얼핏 그런 확실한 목표가 있고 아마 그분이 코미디언 그 개그계에서 그것을 확실한 자기의 셀링 포인트로 삼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모티베이션 충만하죠. 영어 스토리 즐기죠. 영어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애지간한 영어 선생님보다 스피킹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발음으로 인해서 내 실제 영어 실력보다 저평가받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사실 내가 내보낸 문장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고 양질의 문장이고 좀 더 네이티브의 그것과 닮아 있더라도 발음이 너무 조금 부족하고 너무 네이티브와 너무 갭이 심하면 사실은 난 이만큼 잘하는 사람인데 영어 별론데 이런 저평가받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너무 속상한 일일 것 같아요. 그러면 발음이 정말 막 많이 굴려야 되고 굉장히 세련미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느냐. 당연히 세련미 있으면 좋죠. 멋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성향도 다르고요. 발음을 할 수 있는 역량이랄까? 그런 것도 좀 다른 거예요. 따라서 저는 정확한 발음을 하는 게 목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unusual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강세 액센트를 unusual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너무 굴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개별 단어에 대한 강세 연습은 좀 하셔야 돼요. 그것은 요즘 네이버 사전에도 너무 정확하게 해주고 있고요. 또 시중에 유튜브 애들도 원어민이 읽어준 강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러분 정확하게 흉내내서 평가절하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눈으로 읽을 때는 해석이 되는데 잘 안 들리게 되면 그 이유가 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눈으로 읽을 때 여러분이 원어민과 같은 속도로 읽고 있는가 아니면은 똑같은 문장이나 지문을 원어민보다 천천히 읽는가가 결정적이에요. 만약에 신문 기사라 뭐 이런 걸 읽었다 치면 일반적인 원어민은 2분 안에 그걸 다 읽어요. 근데 여러분은 5분 30초 만에 읽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었다는 것은 즉 무슨 말이죠? 한 문장 한 문장이나 표현이나 어디에서 좀 불편한 게 있어가지고 막혀서 조금 더 쳐다보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학교에서 배운 문법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이 관계사가 뭘 수식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있었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페이지를 다 읽고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미드 같은데 대본을 보면 해석은 되는데 배우가 하는 게 사운드가 안 들린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리에 대한 훈련이 아직 부족하거나 노출이 덜 됐거나 발화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문장을 여러분이 봤어요. 그게 나는 눈으로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딱 한 방에 두 번 보지 않고 한 번에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소리가 그렇게 안 들려. 그거는 대다수 한국 학습자들은 구어체에 약하거든요. 문어체보다. 그래서 구어체에 대한 표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영어적 내공, 영어적 내실이 약한 상황에서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은 그냥 다짜고짜로 문장을 쉐도잉 하거나 이것은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쉐도잉을 하건 미드를 보건 이렇게 하기 전에 양질의 영어 문장과 표현법을 많이 익히고 있어야 돼요. 이미 그것이 선행된 상태에서 드라마로 들어가 보고 쉐도잉 연습을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네이티브들이 쓰는 원어민다운 문장과 표현법을 많이 먼저 익혀두셔야 돼요. 그것이 어떤 학습서를 통해서건 아니면 원어민 친구를 통해서건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건 이 상황에서 원어민식 표현을 많이 알고 있을 때 스토리 속으로 들어가서 그게 좀 더 각인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표현을 많이 익혀놓고 이런 것을 좀 보시는 게 훨씬
효과가 커질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막과 스크립트 없이 어떻게든 들릴 때까지 들어라라고 하는 것은 고문에 가까워요. 그리고 사람을 극한으로 모는 행위입니다. 우선 표현을 많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드라마를 보건 이렇게 해야지, 너무 아는 양이 적은 상태에서 어떻게든 안 들리는 소리를 쥐어짜듯이 막 참아가면서 듣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따라서 이게 정확하게 몇 프로라고 얘기하기는 힘든데, 어떤 특정 드라마를 내가 집에서 그냥 편하게 한번 봤을 때 한 30-40% 이상이라도 알아듣는 사람, 좀 많게는 한 절반 정도라도 알아듣는 사람은 자막을 끄고 하는 학습이 방법론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느 정도 그래도 영어의 좋은 표현들이 이미 몸속에 농축이 돼 있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자기가 알고 있는 영어 지식과 표현이 그 사운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도움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그런 어프로치가 청취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안 들려. 그냥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20%도 못 알아듣겠어. 그런 사람이 자막 끄고 하라고요? 말이 돼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내 몸속에 영어 표현이 별로 안 들어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사람은. 그럼 빨리 표현력을 증진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그런 사람은 표현력 증진과 사운드에 대한 친숙도를 동시에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따라서 자막 켜고 자막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때그때 표현도 익히고, 그렇게 늘려 가다 보면은 자막을 끄고 볼 수 있는 순간이 오죠. 물론 100% 한 번에 다 들리진 않겠지만 20%밖에 안 들리던 사람이 이제 한 50% 정도 들리면 서서히 자막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셔야지 처음부터 들리는 거에 그 비중에 상관없이 정신력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재미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듣기로 고민이 많은 분들에게 오늘 좀 범위를 축소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들은 설명문 형태의 문어체는 설사 지금 잘 못 듣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금방 잘 듣게 되거나 조금만 노력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구어체 문형을 못 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일상을 살면서 자유롭게 별로 어려운 단어도 안 쓰는데 안 들리는 거, 전 이게 가장 우리가 넘기 힘든 산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호소하십니다. 쌤, 회의할 때 원어민이 하는 영어는 그래도 한 60~70%는 들리는데 저녁에 회식 가서 스몰 토크 하면 안 들려요 이럽니다. 즉 구어체 영어의 근간과 밑바닥이 굉장히 우리가 약하다는 거거든요. 즉 영미인들과 일상을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앞으로 청취력을 늘리려면 구어체만 집중적으로 몇 달 동안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떤 좋은 긍정적인 신호가 생기느냐? 잘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스포큰 영어에 대한 여러분의 실력, 내공, 인풋을 확 끌어올려 놓으세요. 너무 수월하게 들릴 거예요. 용 쓴다고 들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편하게 들리셔야 말도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범위를 좁혀서 구어체에 강해지면 들리는 게 해결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청취로부터 자유로워질 거예요.